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진달래과의 마취목, 이 마취목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목, 이 마취목은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고 중국에도 살고 있고 일본에도 살고 있고 대만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모두 할 것 없이 이 나무를 마취목이라고 한자로 똑같은 이러한 마취목이라는 글자를 써서 이 마취목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취목이라고 하는 요 한자의 뜻을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요 마자는 소나 말할 때, 소 말할 때 그 바로 말입니다. 말이라는 뜻이고 요 취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혼수 상태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취할 취자입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죠. 그래서 요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이 마취목을 먹은 말이, 마취목을 뜯어먹은 말이 술에 취한 듯이 취해서 비틀비틀 쓰러지는 그러한 혼수 상태가 된다고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마취목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리를 해보면 소나 말처럼 작은 동물이 아니라 커다란 소나 말 같은 커다란 동물이 먹게 되더라도 신경이 마비되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는 나무, 그것이 바로 마취목입니다. 이러한 말이나 소들이 쓰러질 만큼의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독성분을 우리들은 안드로메도톡신, 영어로는 안드로메도톡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취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원산지나 자생지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마취목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그 생육 환경도 살펴보고, 그리고 마취목을 번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번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목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이지만은 일본과 타이완 그리고 중국의 동부지방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마취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처럼 따뜻한 지방에서 주로 자생하지만은 추위에도 제법 강해서 중부지방에서도 정원수로 인기가 높은 나무가 바로 마취목입니다. 이 마취목은 진달래과 식물답게 산성 토양을 아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마취목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그늘에서 가장 잘 자라면서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게 되면 잎이 타버릴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한 나무입니다. 이 마취목은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마취목을 키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꽃이 피기 전에 거름을 주게 되면 꽃이 쉽게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취목은 키우기 까다로운 듯 하기는 하지만 한번 자리만 잘 잡게 되면 이른 봄 다른 식물들이 꽃이 피기 전에 가장 먼저 아름다운 꽃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나무가 바로 마취목입니다. 이 마취목을 번식시키는 방법은 씨앗을 심는 실생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주로 꽃꽂이, 삽목이라고 하는 꽃꽂이 방식으로 번식을 합니다. 꽃꽂이 번식을 할 때에는 우리들이 보통 녹지삽목이라고 하는 풋가지 꽂이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풋가지 꽂이 번식 방법이 뿌리를 잘 내리고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쉽게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량 증식을 할 때에는 바로 요 풋가지꼬지, 녹지삽목 또는 반숙지, 녹지삽이라고 하는 풋가지꼬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 마치목의 꽃하고 열매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꽃이, 마치목의 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요 꽃을 릴리 오브 더 밸리 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은방울 꽃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목의 꽃이 마치 은방울 꽃과 많이 닮았다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목의 꽃은 우아하면서 화려합니다. 요 꽃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꽃대가 있는데 꽃대에 은방울 꽃을 닮은 많은 이런 단지처럼 생긴 꽃이 아래로 매달려서 전체적으로 초롱 등불이나 요정들의 종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세공이 되어 있는 상들리에 같은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를 보고 릴리 오브 더 밸리 붓이, 우리말로는 은방울 꽃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목의 꽃은 겨울이 채 가기도 전에 다른 꽃들이 추워서 감히 꽃을 피우려고 엄두도 내기 전인 3월달 그리고 4월 초 요때 꽃이 피는데 개화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로 개화 기간이 아주 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꽃을 아주 많이 사랑을 하게 되는 나무가 바로 마치목의 꽃입니다. 이 마치목의 꽃 모양을 보면 꽃은 이렇게 꽃대가 길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꽃대에서 작은 꽃자루가 나오고 작은 꽃자루 밑에 이러한 하얀색의 꽃이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 아래에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밑에 이러한 단지처럼 생긴 이러한 꽃이 달리게 되는데 이 꽃차례 하나의 길이, 여기에서 이 끝에까지의 길이가 7cm에서 15cm까지 되는 제법 커다란 꽃차례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은 꽃이 많이 피었을 때 보면은 꽃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꽃대가 위로 치솟지를 못하고 무게에 의해서 점점 아래로 축축 늘어지는 형태, 꽃차례가 아래로 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 보면은 이 꽃은 통꽃이죠. 이 아랫부분이 다 붙어 있고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는데 꽃 전체는 하얀색이고 이 아래쪽 부분이 다 달라붙어서 이 끝에까지 달라붙어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들은 꽃뿌리 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관 아래에 꽃뿌리 아래에는 이렇게 초록색의 꽃받침들이 있는데 꽃받침의 숫자는 5갈래입니다. 그래서 5개의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꽃받침 조각은 초록색이고 꽃뿌리 통부는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과 초록색이 대비돼서 그 모양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이 꽃뿌리 통부의 길이는 꽃뿌리는 길이가 6에서 7mm,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최고 7mm 정도 되는 아주 예쁜 꽃을 피는데 꽃의 요 꽃뿌리 통부 아래의 꽃뿌리 조각 아래쪽으로 보면은 수술도 보이지 않고 암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꽃을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초록색, 좀 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의 한 개의 암술대가 보입니다. 한 개의 암술대가 보이고 그 옆에 많은 꽃밥들이 보이는데, 이 수술의 숫자는 10개이고 암술은 꽃 하나에 한 개씩이 들어있으면서 꽃받침 조각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은 암술과 수술, 한 개의 암술과 10개의 수술이 모두 수술은 수술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요 아래쪽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있기 때문에 이 꽃 하나를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양성화이고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 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꽃 하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많은 숫자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꽃의 숫자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거 열매가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초록색의 열매가 완전히 공처럼 동그랗지는 않고 약간 찌그러져 있는 일그러진 공 모양, 이렇게 일그러진 공 모양을 한자로는 편구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편구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이렇게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어서 열매가 다 터질 때까지도 암술대는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암술대를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숙존화주가 끝까지 남아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 꽃받침 조각도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꽃받침 조각도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꽃받침,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9월달에서 10월달에 익게 되는데, 다 익게 되면은 이렇게 열매 껍질, 이것이 열매 껍질이죠. 여기 초록색 부분이 나중에 열매 껍질이 이렇게 되는데, 열매 껍질이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이 이렇게 저절로 갈라지면서 터지죠. 터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요 밝은 갈색의 이러한 씨앗들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다 익으면 씨앗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삭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티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티는 열매의 삭과의 형태의 열매를 하고 있는데, 요 속에서 나오는 요것이 바로 씨앗 하나죠. 이러한 씨앗이 요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요 씨앗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한 갈색의 씨앗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술 모양 꽃차례는 한자로는 총상화서라고 하죠. 총상화서라고 하는 술 모양 꽃차례는 꽃의 무게에 의해서 요 꽃대가 휘어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휘어서 아래로 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술 모양 꽃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에는 암술 때도 보이고 수술 때도 보이지만은 꽃밥도 보이지만은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은 요 속에 아래에 붙어 있다 하는 이러한 꽃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치목입니다. 이번에는 이 마치목의 잎하고 줄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잎은 이러한 모습을 거꿀 달걀꿀을 닮았다. 달걀을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이 아래쪽도 뾰족하다, 그런 뜻이죠. 위쪽도 뾰족하고 아래쪽도 뾰족한데, 이러한 모양의 잎을 우리들은 한자로 피침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소꼴이라고 합니다. 요 끝이 송곳처럼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입끝, 한자로는 엽두라고 하죠. 입끝의 모양을 우리들은 점첨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뾰족끝이라고 하고 요 아래쪽은 입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저라고 하는데 요 엽저는 한자로 설저라고 합니다. 혓바닥설을 써서 설저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쐐기꼴 밑이라고 합니다. 요 쐐기꼴 밑을 가지고 있는 요 잎의 길이를 보면 요 잎은 3에서 9cm,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9cm 정도 되는데 폭은 1에서 2cm 정도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길면서 잎의 끝도 잎의 밑도 둘 다 뾰족한 바속꼴, 피치명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잎의 가장자리를 보면은 잎의 가장자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잎의 톱니가 없습니다. 잎의 톱니가 없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3분의 1 지점, 잎의 길이의 3분의 1 정도는 톱니가 없고 3분의 2 정도는 톱니가 있는데 이 톱니는 아주 둔합니다. 이렇게 둔하게 돼서 둥글둥글한 이러한 톱니를 우리들은 둔한 톱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둔한 톱니가 있고 잎을 보면은 잎에는 광택이 자르르 흐르죠. 자르르 흘러서 꽃이 없을 때에도 이 잎의 모양만으로도 관상가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리고 잎의 표면의 색깔은 짙은 초록색이지만은 잎의 뒷면의 색깔은 옅은 황록색이 도는 이러한 잎의 뒷면을 가지고 있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다. 그래서 잎에는 털이 없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에서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이 잎은 보면은 새 잎이 돋을 때, 마취목들은 새 잎이 돋을 때 보면 새 잎의 색깔이 정말 매혹적인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잎이 났을 때는 꽃과 함께 잎도 관상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러한 매력이 넘치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들을 보면 마취목들은 모두 다 새 잎이 돋을 때 이런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작년의 잎은 초록색이고 요 잎은 두꺼운 가죽질, 혁질이죠. 혁질이라고 하는 가죽질인데 이렇게 새 순이 돋는 것을 보면 새 가지가 나올 때도 붉은색이 도는데 그 잎의 모습은 정말 매력이 넘치는 붉은색을 띄어서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새 잎을 돋고 있는 것이 바로 마취목입니다. 그리고 이 마취목은 키를 보면은 키가 1에서 2m 정도 보통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 키 정도로 자라는 것이 마취목인데 이 마취목은 늘 푸른 상록수입니다. 1년 내내 푸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해서 늘 푸른색이고 상록색이고 떨기나무, 한자로는 관목이라고 하는 떨기나무이면서 나무 껍질의 색깔은 회색이 들어간 갈색, 회갈색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마취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